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사항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예산 뭐 이렇게 편성해서 쓰시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그 추경 예산을 검토한 결과 보니까 그 2월액이 뭐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두 건이 우리 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이 두 건이 이제 1억 2천 정도가 이제 이렇게 명시월이 됐고 우리 또 그 어쩔 수 없이 뭐 그 우리 교통 관제 사업소는 뭐 5억 7,880만 원이 이제 이렇게 예산이 이제 감액 편성돼서 이렇게 된 사항들인데 저희들은 그래요. 2월 된 금액이 우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좀 더 이렇게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뭔 예산이 편성되기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그 예산을 살펴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약 대비해서 89억 9,880만 3천 원이 증액이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편성된 금액을 세부적으로 제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성과 없는 예산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줄이고 책임 있는 예산, 성과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예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서 간 중복 과제들은 그 형식적인 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민 체감하고 사업의 우선적인 행정 중심인 현장 중심 수요 기반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수요 기반 행정으로 변화되는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협력과 69페이지인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산이 4,100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거기에 사업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제가 뭐 한 십몇 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제가 8년 동안 보는데 예산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올해 예산은 1,410만 원인데 이제 내년도 예산은 1,420만 원인데 여기에 상근직 인건비 보조가 있어요. 이게 110만 원. 이게 12월씩인데 이게 몇 년째 이게 다른 데 그 인건비 같은 건 조금 오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110만 원씩 12개월 계상을 했는데 이 인건비는 왜 그냥 이게 계속 있는 건가요? 그게 전체적인 예, 인건비를 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적으로 지금 상여금 중에서 예. 110만 원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급여는요? 나머지 급여는 지금 아마 이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는 게 전체 부분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분만. 예, 예. 급여는 따로 해 가지고 아마 국비 내려오는 거하고 해서 매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여기에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쪽에 일단은 요청한 거는 지금 민주평통하고 협의한 거는 상여금으로 해가지고 11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보면 항상 보면 110만 원이 늘 그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저기 금액이 왜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많은 적은 금액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궁금사항이고 혹시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되면 여기에 같이 계산되어서 이렇게 표기가 돼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부담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예, 예. 거기 회원님들끼리 납부해 주시는 그런 돈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뭐 자문위원 뭐그 급여 자체를 수당 내는 인건비 정도를 사무처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2,532만 38만 2천 원 정도는 거기서 부담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부담하고 예, 예. 그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네네. 이게 지금 50명? 50명인가요? 지금 현재 민주평통 아닙니다. 118명, 78명에서 이번에 이제 22기 출범했는데요. 예. 11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50명 2만 원씩 50명은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회의 수당인데요. 예. 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민주평통 출범한 게 11월 중순에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했잖아요. 예산은 저희가 이제 10월 말 정도 해가지고 이제 편성한 사항인데요. 예. 참석했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드리진 않고 오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한 거를 1회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2만 원씩 참석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어요? 예, 일부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오늘 또 처음 이거를 저기 알아서 50명이 도대체 민주평통이 대부분 보면 막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왜 50명인가 싶어서 전에 먼저 78명으로 기존해가지고 이제 회의 참석하시는 게 다 오시지는 않고요. 저희 예.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해서 그래서 그 사인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 사인하신 분들만 네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50명으로 정도 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평균적으로 회의 참석하신 분들 봐서 근데 이제 올해는 118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예. 좀 더 봐가지고 저희가 회의 수당 같은 거는 좀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평택 안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3,500만 원인데 이게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수원 지방 검찰 지청에 108호 여기가 이제 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가요? 이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법원 내에 있습니다. 법원 내에 그러면 법원 내에서 누가 지청에 수사기관이니까 지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청에서 운영하는 거야 이게? 네네. 그래서 궁금하고 왜 우리 또 범죄 피해자 민간인이 또 운영하는 데도 있죠? 민간은 아니고요. 저기 범죄 피해자는 아닌데요. 그런 지원하는 사람이 이제 갱생보호 대상제를 해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이제 갱생보호 대상제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또 그 보호관찰 협의회에서도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5페이지에 이렇게 평택시 갱생보호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이게 그러면 그 한국 갱생보호공단에다가 위탁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법무부에서요. 그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했는데 저희가 이제 형사처분이나 또 보호처분 받은 분 중에 교육을 직업교육을 이제 수감하고 끝나고 나오면은 직업교육을 하시는 부분에다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4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그 시청 자치과 총무국에서는 이게 개인별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교도소 그 피해 지원 해줄 때도 보면 보안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접근해서 도와드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자치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분들 교육시키고 또 주거 그런 거는 어떻게 저기 개선을 해드리나요? 거기 저희가 통해서? 직접 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네. 두 가지 방법인데 교정시설에서 이제 네. 추천이 네. 한국 그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이제 요청이 오면 거기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 피해자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 받은 분들이 자기 가정이 어려워서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게 그 범죄가 완전히 끝내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복귀 그 예, 수술을 보호처분 기간에 보호처분 예, 기간에 하는 사람들인데 네네. 이게 자유롭지만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 그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업하는 거 저희는 이제 비용을 부담해서 비용만 거기서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보조금만 지원해드린다. 예, 예. 왜냐하면 평통 민주평통 같은 데는 행사할 때 탈북 가정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할 때는 또
경찰서 보안과하고 연결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분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거나 이러지를 못하더라고. 그분들 입회하에 예. 같이 행사도 하고 해서 혹시 또 이제 이게 그 갱생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진행되는 방법 지난해 한 306명 정도 혜택을 평택시 거주자 306명이 혜택 받고요. 예. 저희가 부담금은 작년에 300만 금년에 300만 원이었지만은 예. 실적으로 이제 한국 법무부 복지공단의 예산으로 해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2024년에 306명, 2025년 10월 현재 177명 정도 이렇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보호 대상자가 14명이에요? 이거 아, 그 정도 이제 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출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실적으로는 저희 예산 말고도 거의 후원금이라든지 다른 데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 인원은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접근 방법이 어떤가 좀 이분들이 뭐 진짜 사회 안정적인 정착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차원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시민 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안중에 안현로 381번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그 지금 임대료가 무료인가요? 예, 무상으로 저희가 10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예. 예,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32년까지 10년. 2032년. 네. 이게 그냐면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무상으로 임대는 했지만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비가 한 그전에 한 8억 정도 계상을 해드린 것 같고 또 직기 사용 그 직기 드렸는데도 한 7억 5천 뭐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의 그 예산을 투여해서 여기 시민공간 1호라고 지금 만들어 드렸잖아요. 만들어 네네. 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공간 이용 활용도는 어떤가요? 지금 활용도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면은 예.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2024년에 예. 저희가 1066건에 예. 16,000명 정도 다녀갔고요. 금년에는 852건에 지금 11,797명 정도 이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 사무실이 안중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어때요 사용자들이? 사용자는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부 쪽에서 많이 많죠? 있고요. 음. 저희 남부는 저기 뭐야 공익 활동 지원센터 활동지원센터. 그쪽을 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뒤 산출 내역에 보니까 시민의 공간 일반 수용비 해가지고 이게 지주 간판 설치비로 인한 증액분을 감액했다 해가지고 한 800만 원이 감액된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저희가 설명 이제 부탁드릴게요. 예, 임대로 해가지고 신협에다가 이용하다 보니까 그 예. 시민의 공간이라는 거를 바깥에 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주 간판 해가지고 예. 저희가 8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도로변에다가 예. 인도에다가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저기 뭐해서 이게 지주 간판이다. 예.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일회성 사업을 해서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빠지다 보니까 800만 원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줄어든 거예요. 네네. 그거를 뭐 어떻게 왜 일회성 있게 해요? 아니 이렇게 표지판을 표지판을- 연구물로 해가지고 세운 상황입니다. 지주형 간판으로 해서. 지주형 간판으로. 네. 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분은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네. 감사하죠. 예. 고마우신 분이에요. 네네. 앞으로 뭐 연장이나 뭐 이런 거는 하게 되면 또 그때 임대료 받겠죠.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한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네. 이런 공간들도 이제 뭐 지금 1호점 있고 또 몇 호점까지 있어요? 지금 1호점 하나 있습니다. 1호점 하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예. 같이 사용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8대 때서부터 이거 예산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 네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1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자유총연맹 지회 운영 지원. 아까 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은면동 사업비
이게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다고 그랬죠. 새마을도 그렇고 네네. 자유총도 그렇고 네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이게 원래는 25개 읍면동에 없으면 없는 동은 빼고 어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예, 되는 맞습니다. 거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인데 이제 나중에 또 생길 걸 생각해서 예. 그때 또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때 하기 어려워서 이제 편성해 놓는다. 예. 이제 그랬는데 추경에 뭐 반납을 하셨다고 예, 일부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자유총연맹은. 그랬는데 추경에 반납한 내용이 없네요. 그 읍면동 사업부는 지금 확인했는데요. 예. 그 이제 중앙동하고 송탄동이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 했는데 실적으로는 읍면동에 두고서는 활동하지는 않는데 그 지부 차원에서 같이 해가지고 불이웃돕기 행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건 적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문서로 지적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이렇게 행정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편성을 좀 바꾸면 되잖아요. 예, 편성을 없으면 23개면 23개만 하고 예. 나머지 금액은 편성해서 예, 뭐 다른 그 명분으로 쓸 수도 있는 이게 편성 통계목 변경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 기여금을 내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애초에는 네,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두 동이면 벌써 400이잖아요. 두 동이면 예, 새마을도 그렇고 이게 200만 원씩 새마을은 남녀 지도자 같이 해가지고 따버리고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은 범국민 상계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똑같잖아요. 200만 원씩. 그러면 없는 동은 이게 여기 없는데도 괜히 여기 있다고 편성을 할 게 아니라 통계목을 좀 변경을 시켜서 나중에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전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옳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 국민운동단체인 예, 그 새마을하고 예,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을 대해서는 삭감하라는 개선하도록 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편성을 하되 통계목 변경을 했다 다시 예, 예. 생기면 또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겠습니다. 없는데 이거 계속 이거 이렇게 하면 예, 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적극 협의해가지고 예. 개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좀 개선을 해서 다른 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군인가족 소통 캠프, 군인가족 135회 군인가족 계절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게 지금 자치협력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청소년과도 있고 청소년과 그 청소년 재단에도 있어요. 이런 그 똑같은 사업이 명분이 그래서 제가 똑같은 사업이 계속 이제 편성되잖아요. 과별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봐요. 이것도 한데 몰아서 한 국에서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는 청소년에서는 청소년대로 또 자치협력과에서는 자치협력과대로 또 이게 보니까 평생학습 센터 거기에도 조금 이제 이런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새 실국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때 통합을 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떻겠어요, 국장님? 한번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낭비인데 보면 계속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그 사무실 임차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제학교 그 사무실 임대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애닐라이트 스쿨 사무실 미리 이제 입주할 계획을 세운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내년 1, 2월경에 그 외국 교육기관 설립 인가를 위해서 국제학교 설립 준비단이 운영할 사무실을 예, 미래전략과에서 요청을 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사무실 임차는 보통 이런 경우에 밖에 나가 있는 경우에 사무실 임차는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월세라든지 관리비, 공공요금, 그 자산취득비 등은 이제 해당 부서 예산으로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무실 입주하게 되면 뭐 설립 전략 전략팀하고 미래 전략팀하고
거기에 이제 도시공사나 뭐 국제교류 재단 뭐 이런 게 좀 파견 근무해서 같이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리고 실무단 그 칠 국제학교에서 실제로 업무를 오는 할 실무단하고 실무단.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워싱턴주에 있는 저기 애닐라이트 스쿨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 직원들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비용을 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그것조차도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 일단은 저희들이 미래 전략가하고 협의한 거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 전략가의 팀 2개 그리고 유관기관 근무자들 그리고 실무자들 이렇게 근무하는 한 45평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는 저희들은 예산만 만들어 드리고 네네 임차까지만 저희들이 임차, 하고 실제 임차만 근무하는 건 하고. 미래 해당 부서에서 이게 2025년도 우리 본 예산에서 이번에 저 이해 추경 때는 1억 4,500만 원을 이거를 저기 감액 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7,650만 원인가요? 이거를 계상하셨네요. 이거면 되나요, 예산이? 오전에도 잠깐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그 상가 근무를 임차를 하면 네. 그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뭐 이제 시청 이전에 따라서 시청으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 관공서는 보호를 못 받고 네. 몇 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이주를 하게 되고 막 그 재개발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되도록이면 그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시설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데를. 그게 되어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이나 시설비를 좀 절감을 하고 차라리 임대료를 조금 높게 주더라도 시설이 완비한 데 6개월도 안 들어간다. 됐는데 뭐 팔렸다든지 이사 가라든지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 냉난방 시설 hen거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저번에는 올해 2개가 나갈 때는 그 이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체를 그 건물주가 다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진짜 그런 규정을 넣지 않게 되면 그 끝까지 잊지 않고 청사가 뭐 신축이 되고 그러면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건 단서에다가 꼭 넣고 그럴 때는 또 이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약 조건 같은 거는 다 하시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네, 네. 그럼 다행이고요. 요즘은 뭐 장사가 안 돼서 비용 빼달라고도 점포주들이 안 빼주고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보증금 다 까먹는 이런 저기 소상공인들도 있고 이제 이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요.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뭐 이런 어떤 특약 계약상 같은 거 넣고 한다면 별 피해는 없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각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질의해 주시고 다 해서 많은 시간 이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시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